중학교 과학 시간으로 돌아간 느낌. 빛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정상과는 다르게 반응을 나타나게 되면서 국민의 약 135만 명 정도가 안과 의사로서 더 글로리를 보자면은 제가 이제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박연진의 행동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에는 엄마 박연진도 원장님 더 글로리 보셨나요? 네,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안과 의사로서 더 글로리를 보자면은 극 중에서 송혜교가 이제 학교 폭력에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전재준이 색약 환자로 나온다는 게 안과 의사로서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복수를 다짐하는 송혜교가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을 라고 말하면서 전재준을 자극하는 장면도 나오고, 모든 것을 갖춘 전재준이 색약이라는 어떤 자신의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빨간 점이 있는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조금 인상 깊었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전재준이라는 캐릭터가 특정 색깔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맞아요. 색약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렇다면 색약, 색맹 질환이란 어떤 걸까요? 먼저 이제 색각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색각이라는 것은 색을 감지하는 능력, 즉 색에 대한 감각해서 색각이거든요. 햇빛이라는 자연광에는 수많은 파장의 빛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430 나노미터에서 한 65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빛의 영역을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빛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을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연광이 동공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가시광선 내에 있는 파장의 영역이 망막의 원추세포를 자극하게 되죠. 치세포, 시신경, 그 다음에 대뇌 피질로 가서 우리가 이제 색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빛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빛의 삼원색 혹시 기억나시나요? 빛의 삼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눈 황반의 원추세포에는 빨강, 초록, 파랑을 인지하는 원추세포가 각각 존재해요. 이러한 세 가지 이제 원추세포에 이제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이제 색각 이상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색각 이상은 정도에 따라서 색약, 색맹 이제 이렇게 구별되는 거거든요. 이제 색약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세포가 이제 모두 존재를 합니다. 다만 세 종류의 원추세포 중에서 하나가 정상과는 다르게 반응을 나타나게 되면서 색의 구별이 조금 어렵게 되는 걸 우리가 색약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색맹이라는 거는 한 가지 세포 또는 두 가지 원추세포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아서 특정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색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키포인트 중 하나가 유전이었잖아요. 네네네. 색약 유전도 되나요? 색각 이상은 대부분 선천적이고요. 선천적인 원인 중에서 유전적인 이유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얼마나 색각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율을 조사해 봤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약 5에서 6% 정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0.5% 정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 약 135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색각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원추 세포 중에 적색과 녹색에 반응하는 원추 세포 같은 경우에 있는 유전자는 성염색체 X 유전자에 이게 끝에 나란히 붙어 있다고 합니다. 나란하게 끝에 붙어 있어서 돌연변이가 좀 잘 일어난다고 그렇고요. 파란색을 이제 인지하는 원추세포 같은 경우에는 7번 염색체에 이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여성이 0.5% 정도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박연진의 딸 하예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유전이 되었을까요? 더 글로리 이제 드라마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하예솔 양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내용을 보면 절대 스포는 아닙니다. 녹색 구두를 보고 빨간색 구두인지 녹색 구두인지 잘 구별을 못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신호등을 구별하지 못해서 신호등을 건너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친구의 축구 양말 색깔도 다르게 말하는 것도 나오고, 미술 시간에 벚꽃을 그리는데 벚꽃의 핑크색을 구별하지 못해서 칠하지 못하고 하얗게 남겨놓은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봤을 때 우리 하예솔 양은 정록색약 아니면 정록색맹이겠죠. 확률상으로 보면은 정록색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과 초록색에 반응하는 세포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정록색약은
X 염색체 열성 유전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이제 중학교 과학 시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드는 거죠. 남자는 XY고 염색체가, 여자는 XX입니다. 남자는 하나의 X 염색체에 그런 이상이 있어도 정록색약이 발현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모두의 X 염색체 유전자가 이상이 있어야만 정록색약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서 훨씬 더 많은 비율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예솔이를 보면 예솔이는 딸이죠. 여자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XX 염색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X는 아버지로부터 받았겠고 또 하나의 X는 어머니로부터 받았겠죠. 예솔이는 각각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상 유전자를 받았죠. 받았으니까 정록색약이 이제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쪽을 한번 봐볼까요? 박연진의 남편이 하도영이죠. 하도영이 색각 이상자가 아니라는 설정으로 지금까지는 나오잖아요. 만약에 하도영이 우리가 친부라고 했을 때 딸 예솔양은 정록색약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도영은 사실은 친부가 아니에요. 친부가 하도영이 아닌 정록색약 유전자를 가진 전재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또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엄마 박연진으로부터도 색각 이상 유전자를 가진 X 염색체를 받았다는 게 중요하게 된 거죠. 엄마 박연진 같은 경우에는 정상 유전자를 가진 X 염색체 하나, 그 다음에 색각 이상자 유전자를 가진 우리가 소위 보인자라고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 혹은 딸 예솔이처럼 모두 다 색각 이상 유전자를 가지는 정록색약이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더 글로리를 조금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박연진의 행동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엄마 박연진이 보인자일지 아니면 정록색약일지,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에는 엄마 박연진도 정록색약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 녹색 구두를 보면서 딸 예솔이가 이거 녹색 구두지? 아니 이거 빨간색 구두인가?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엄마 박연진이 대단히 당황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녹색 구두를 녹색 구두라고 하면은 당황스러울 표정을 지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중간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는 엄마도 역시 이게 녹색 구두인지 아니면 빨간색 구두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러한 장면 없이 혹시 정록색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예솔은 선천적인 그런 색약으로 나오잖아요. 후천적인 색약은 어떻게 생기나요? 후천적인 색약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망막, 시신경, 대뇌 피질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도 색각 이상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색각 이상을 유발하는 눈의 질환이나 전신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천적인 색각 이상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천적인 색각 이상의 특징으로는 양쪽 눈에 나타나는 색각 이상의 정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한쪽 눈에도 위아래라든지 좌우라든지 한쪽 눈에서 시야에 따라서 어떤 색각 이상의 정도가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 색각 이상을 보이는 질병으로는 당뇨성 황반부종이라든지 중심장애성 맥락망막병증, 그 다음에 황반변성, 녹내장, 시신경을 침범하는 시신경염증, 에탄뷰톨 같은 그런 약제의 복용, 뇌졸중,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후천적 색각 이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박연진의 딸 예솔이가 네네. 색약을 갖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게 그 안경점의 포스터 있잖아요. 빨간 점에 그려진 렌즈 때문에 눈치를 채는데, 혹시 그 렌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치료에 관한 영역인데요. 선천적 색각 이상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렌즈를 크로마젠 렌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정 영역의 파장에 빛을 변화를 시켜서 색 구분을 조금 원활하게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색각 이상이 아닌 사람들처럼 그렇게 색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단지 색 분별력을 높이는 거죠. 보통 대중적으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색각 이상자들은 비슷한 색이 섞였을 때 색 구분이 조금 어려운 것 뿐이지 색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은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전재준 같은 경우에는 정록색약이라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은 해요. 이러한 것은 생명은 보정하지 못하고 색양만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렌즈를 끼웠을 때 기존에 봐왔던 색과는 좀 다르게 변형을 해서 색 구분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좀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보여진 색약 생명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3월 10일에는 시즌2가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보고 싶네요. 시즌1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로 우리가 작용했던 색각 이상이 시즌2에는 어떻게 다루어질지 집중해서 볼 예정이고요. 곧 나오는 더 글로리 시즌2에서 과연 제 뇌피셜이 맞는지 기대하면서 한번 봐야겠네요. 혹시 다른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시고 안과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좀 제작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